이제부터 용익물권이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용익권 이렇게 부르세요. 용익물권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용익권 이렇게 하자고요. 용익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고요. 전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이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은 아시다시피 물권이죠. 그렇죠? 임차권은요, 채권이죠. 그러니까 용익물권 그러면 얘가 빠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용익물권 그러지 말고 뭐라 그러자? 용익권 이렇게 부르자. 아세요? 여기 지자는요, 땅 지자죠. 그러니까 어디만 돼요? 토지만. 얘는 토지만 돼요. 근데 전세권은요,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니까 부동산이죠. 임차권은요,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고 동산도 돼요. 그렇죠? 물건이죠. 그래서 얘는 토지도 되고 어디도 된다? 건물도 됩니다. 자, 일단 하실 게 이거예요. 이 용익권은 뭘 먼저 전제하셔야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편하냐면, 자, 그림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토지, 여기는 건물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해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갑의 토지 외 을이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요. 갑의 토지 외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갑하고 토지 이용 계약을 맺어야 돼요. 토지 이용 계약에 뭐가 있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는 거야. 남의 땅 빌려서 자기 건물 소유하는 거잖아. 그러려면 을은 어떻게 된다고요? 갑하고 토지 이용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이용 계약 맺는 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셔야 이해가 쉽다고. 그래서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이야, 건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 빌려 쓰는 거야 지금. 됐어요? 그런데 자, 이 지상권은 활용이 잘 안 돼. 얘는 안 써요. 활용이 안 돼요. 왜 활용이 안 되냐면 기간이 너무 길어요. 장기. 건물이죠? 견고해야 안 해요? 아, 견고하죠. 뭐 종이로 만들었겠어? 두부로 만들었겠어? 그렇죠? 그러면 짧아야 30년이에요. 짧아야. 길면요. 영구로 할 수 있어요. 영구로. 그럼 한 번 계약해 주면요. 30년이잖아. 그럼 30년 동안 그 땅을 내가 사용 수익을 못 하잖아. 30년 사이에 무슨 문제가 어떻게 생길 줄 알고. 그러니까 해 주겠어요, 안 해 주겠어요? 안 해 줘요. 안 해 준다고. 두 번째, 이 지상권 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상권자잖아. 그죠? 얘가 건물 소유자면서 지상권자잖아. 얘가 막강해요. 물권이니까. 그래서 얘한테 불리하면 무조건 무효예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래요. 그럼 얘가 땅 주인이죠. 땅 주인한테 유리 불리한 거죠. 근데 불리한데 얘가 왜 계약을 해주겠어? 아, 얘가 땅 주인인데 불리한데 왜 계약을 해주겠어? 계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죠? 이게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그래서 안 한다고요. 지상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전세권은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지금 토지에는요. 이 전세권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번엔 기간이 또 너무 짧아. 전세권은 길어야 10년이에요. 길어야. 그런데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섰죠? 그렇죠? 그럼 적어도 몇 년 가야 돼요? 건물은 적어도 몇 년 가요? 한 3, 40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몇 년밖에 안 돼요? 10년밖에 안 돼요. 그럼 10년 지나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 이렇게 들어가지고서 자기 땅에 옮겨놔야죠. 아,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토지는 주로 해 안 해? 안 해요. 토지는 주로 안 해요. 그럼 주로 어디 해요? 건물에 해요. 건물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오해가 있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하고 자꾸 혼동을 하신다고. 우리가 자꾸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전세 그러잖아요. 전세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주택 임대차예요. 이 전세는요. 계약을 전세권 설정 계약, 물권 계약을 하고 플러스 전세권 등기를 했을 때 그게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인데 우리는 보통 뭘 하냐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이 2억 3억 들어갔잖아. 보증금 보호받으려고 뭐 해요? 전세권 등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전세권 등기를 했다고 그게 전세예요?
아니고 기본 계약이 뭐예요? 임대차 채권이잖아. 그건 임차권이라고. 다만 전세권이 가지고 있는 담보물권적 성질만 가지고 와서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 안 빼주면요, 바로 경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권한만 있는 거지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아니라고요. 물권으로서 전세권이 되려면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그다음에 전세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생각하시면 되냐면 건물 하나 통째로 빌리는 거 있죠. 그럼 전세금이 얼마? 50억, 100억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거 중개하면요, 끝내주겠다. 그죠? 수수료. 그렇죠? 그런 건 주로 어디서 많이 하냐면 법인 있죠. 법인. 중개법인.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경우냐, 병원 같은 거 있죠. 병원 같은 게 자기 건물이 아니고 전세로 들어간다고. 그런 거 작업하는 데가 이제 법인이야, 법인. 그러니까 주로 잘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없다고 보시면 돼. 별로 없어요. 응? 그런데 이거 왜 공부하는 거냐면 요거 안 하고 주로 뭐예요? 이거 하지. 채권이잖아요. 그럼 땅 주인 입장에서 유리해요, 불리해요? 아, 유리하죠. 얘는 채권이니까 힘이 약하잖아. 물권 채권 있으면 물권이 우선하니까. 그렇죠? 그럼 땅 주인 입장에서는 채권을 선호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토지 임대차 있죠? 토지 임대차는 뭐하고 비슷하냐? 얘하고 비슷해요. 지상권하고 비슷해요. 건물 임대차 있죠? 건물 임대차는 뭐하고 비슷하냐? 전세권하고 비슷해요. 내용이 서로 어떻게 돼요?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상권, 전세권 공부하는 건요, 여기 가서 만나요. 왜냐하면 지상권 이제 존속 기간이 만료됐어요. 30년 지났어. 지나면 얘가 얘한테 뭘 하냐면 계약갱신 청구를 해요. 말 그대로 청구권이니까 얘는 안 해줄 수 있어. 나 못 해주겠다. 응? 그러면 얘는 얘한테 이 건물 네가 사라.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바로 매매가 성립해. 얘는 싫어도 사야 돼. 이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데 똑같은 게 여기 똑같이 따라와요. 임대차도 마찬가지라고요. 임대차 계약 끝났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계약갱신 청구해. 안 해주면요, 이거 네가 사라.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 활용해 안 해? 안 하니까 판례 별로 있어요, 없어요? 활용이 안 되는데 무슨 판례가 있겠어? 그럼 주로 뭐 해요? 이거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판례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죠. 크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쪽 가서 만나니까 여러분들은 하실 때 아예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해서 감을 잡으시는 게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권은요? 지역권은 별도로 보시면 돼요. 지역권은 왜 따로 보시는 거냐면 지역권은 뭐하고 놓고 보시면 되냐면 상린관계하고 비교하시면 돼. 자, D페이지 보시면 지역권의 조문이 나와요. 지역권 조문이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죠. 그렇죠? 일정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죠. 그냥 일정하다고 써져 있죠. 그렇죠? 그 일정한 게 두 가지예요. 통행 지역권, 그다음에 용수 지역권. 통행 지역권, 통행을 하는 거예요. 통행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국내 최초로 역시 그림으로 설명해요. 여기가 공로예요. 여기가 가필지고 여기가 을필지예요. 그럼 가필지는 또 뭐냐? 맹지. 왜? 을필지를 거쳐야 공로로 나갈 수 있죠. 그렇죠? 안 그러면 산 넘어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맹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 을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네 땅 좀 통행 좀 하자. 그래서 통행 지역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하죠. 그렇죠? 여기 통로를 내. 요 땅을 얘가 통행하는 거죠. 공로 나가기 위해서. 그럼 요 갑의 땅은요, 편익을 필요로 하죠. 편익을 요하잖아. 그래서 이 갑의 땅을 요역지. 을의 땅은요, 편익을 승낙해 주잖아요. 그래, 내 땅 밟고 다녀? 그렇죠? 그러니까 승역지 그래요. 그림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요역지는요, 반드시 한 필의 토지이어야죠. 그렇죠? 근데 승역지는요, 다 밟고 다닐 필요 없잖아. 여기만 밟고 다니면 되잖아. 그러니까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 일부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자, 지역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하면 그게 통행 지역권이에요. 그럼 을은요, 등기하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 싫어해요. 그렇죠? 싫어하니까 그래서 뭘로 하기로 하겠어?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해. 왜 안 해요? 이거 지금 뭐하고 똑같아요? 저기 주의토지통행권, 유상의 주의토지통행권하고 똑같잖아 지금.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통행하면 되는 거고, 얘는 얘한테 뭐 하면 돼요? 통행료 내라.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가서 야, 네 땅에다 우리 등기하고, 응?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하자 그러면 얘가 뭐라 했어요? 그냥 다녀. 그냥 다녀. 그리고 뭐 내고? 통행료 내고. 아, 뭐하러 등기를 하겠냐고. 이거 활용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로 해결되니까? 상린관계로 해결되니까. 그래서 지역권은 뭐하고 비교하는 거냐면 상린관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상린관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됐어요? 그런데 자, 이제 봅시다. 용수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가필지가 있어요. 여기는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여기 을필지 있어요. 여기는 땅만 파면 물이 콸콸 쏟아져요. 그럼 땅에 물이 안 나오면 이 땅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물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관을 설치해 가지고서 야, 네 땅에서 우리 땅에다 물 좀 대자. 물 좀 받아 먹자.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용수지역권. 이게 용수지역권이에요. 용수지역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요 가필지는요. 편익을 필요로 하잖아. 그러니까 요역지. 을필지는요. 승낙해 주죠? 물 공급해 주잖아. 승역지. 그렇죠? 차이가 뭐가 하나 다르냐면 상린 관계는 말 그대로요. 상린 서로 인접해야죠. 인접성이 요건인데 그런데 지역권은요. 요역지 승역지 인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 힘으로 지금 보셨잖아. 그렇죠? 떨어져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떨어져 있어도 된다. 그거 하나 다르다 이거야. 그거 하나.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 어떻게 하면 돼? 수도하면 되지. 아니, 나라에 가서 수도 신청하면 되지. 뭐하러 이걸 하겠어? 이런 거 잘 있겠어요, 없겠어? 없어. 그러니까 지역권도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역권도 거의 없으니까 지상권, 그다음에 전세권, 그다음에 지역권 잘 활용돼야 안 돼. 안 되니까 문제 나와봐야 한 문제 나와. 지상권 한 문제, 전세권 한 문제, 지역권 한 문제. 그러니까 문제 나와야 한 문제 나오고 어떤 거 나오겠어요? 활용이 안 되니까 판례는 또 있겠어, 없겠어? 판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왔던 지문 있죠? 그 범위 내에서 그대로 문제 나와요. 말 한두 개 바꿔서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깊게 땅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를 깊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고. 깊게 공부할 필요 없이 딱 필요한 내용만 탁탁탁 논점별로 지문별로 딱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지금 잡았으니까 그걸로 해서 끝나시는 거라고. 지역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권의 성질 딱 그것만 하시면 돼. 지역권이 뭔지 개념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보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지역권은 상린관계하고 비교해서 하시면 된다. 문제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다. 거기는 별로 복잡할 거 없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 뭐 지우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이렇게 토지 이용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약을 맺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인정해 주는 게 뭐냐면 법정 지상권이야. 법정 지상권. 자,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까 했는데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있죠? 강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법정 지상권하고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뭐가 다른 겁니까? 선생님, 법정 지상권하고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뭐가 다른 겁니까? 뭐가 달라요? 그래요. 글자 수가 틀리다니까. 그래서 여기는요. 법정이잖아요. 법정이니까 어디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법률에서. 얘는 법률에서 인정해 주는 거고 얘는요. 판례, 그렇죠? 판례가 인정해 주는 거고. 그럼 법률은요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했을 때 효과가 법정상권 인정해 주는 거잖아. 아무 때나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언제 인정해 주는 거냐 딱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예요. 자기 토지 위에 자기 건물을 갖고 있어. 그럼 토지 이용 계약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중간에 무슨 일 생겼어요. 무슨 일인지 금방 나와요. 생겨서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 소유자는 을이에요. 이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달라졌죠.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하고. 토지 이용 계약 맺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갑은 계약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갑이 돼서 생각해봐. 얘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건물 날려 먹었어요. 지금 건물 날려 먹어서 뭐가 속이 좋아가지고서 계약을 해주겠냐고. 이 갑은 을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건물 철거해. 내 땅이니까 나가.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자 얘는 건물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기 땅에 옮겨놓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럼 누가 이 건물만 소유권 취득하겠어? 그렇죠? 우리나라는요. 토지하고 뭐 어떻게 취급하는데? 따로따로 취급하는데 누가 취득하겠냐? 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건물 소유자를 보호해 줘야죠.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면 그럼요. 건물 소유자한테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줘야죠. 그게 뭐예요? 법정지상권이야. 그러니까 법정상권이 인정이 되려면 처음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죠. 근데 이 물음표 있죠. 이게 어떤 경우냐? 저당권 실행하는 바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법정상권은 저당권 실행을 통한 뭐 때문에? 경매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그게 법정지상권이고, 자 관습법은요. 이거 인정 안 될 때만 이거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이유로 달라지면, 저당권 실행을 통한 경매 말고 다른 이유로 달라지면 그럼요 관습법상의 법정상권. 그러니까 다른 이유 매매, 증여. 자 그다음에 이 경매, 저당권 실행을 통한 경매는 임의 경매요, 강제 경매요? 임의 경매죠. 강제 경매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 그래서 강제로 들어가는 거고, 저당권자는요 돈 안 갚으면 임의로 법원의 확정 판결 받을 필요 없이 마음 놓고 경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임의 경매니까 여기는 뭐겠어요? 강제 경매. 강제 경매. 그다음에요. 세금 안 낸 사람 재산 체납 처분하는 거 뭐라 그래요? 공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그럼요. 그러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렇죠? 아니 여기도 왜 필요하냐면 이거 하는 게 이유가 우리가 시험이잖아 시험. 그렇죠? 그럼 법정상권 중요해요. 에? 몇 문제 나와요? 그래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렇죠? 한 문제 맞추려고 초과상관 태우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겠어요? 지금 우리 한 거 말고 뭐겠어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판례도. 그렇죠? 이 요건 물어보는 거예요. 최초 저당권 설정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데 저당권 실행되는 바람에 달라졌어. 그렇죠? 그럼요. 건물 소유자한테 뭐가 인정된다? 법정상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인정되는 경우냐 안 되는 경우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거 판례예요, 판례. 그렇죠? 판례 지가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 판례 뭐라 그랬어요? 키워드 결론. 키워드 결론이니까 이건 인정되는 경우, 이건 인정 안 되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나중에 정리할 때는 5분 내에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 5분 내에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 뻔하다니까. 예를 들면 자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이러면 인정되잖아요. 근데 인정 안 되는 게 있어. 예를 들면 공법 시간에 나오는 환지처분 있잖아요. 환지처분 이게 키워드야. 그럼 환지처분 인정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복잡하게 문제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거 찾아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이건 왜 하는 거냐 하면 실무 가서. 실무 어디요? 경매. 토지 경매할 때. 그때 이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건 실무 가서 좀 더 자세히 할 때 그때 필요한 거고. 응?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배우는 거지. 시험에서는요. 문제 나와봐야 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키워드 결론으로 가볍게 해결하시면 돼요. 일단 개념은 잡았잖아요. 뭐가 다른지 했잖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 가면 경매 가면 이런 거 나와요. 경매책에 보면 법정상권 성립하는 물건은 피해라, 피하지 말아라.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물건은 피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그렇죠? 하지 마라. 유지권 성립하는 물건은 피해라, 하지 마라. 그렇죠? 다 하지 말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성립하는 물건을 경락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는 게 뭐가 있냐 이거를 해야지 이거를. 응? 예를 딱 하나만 들어드릴게. 김포 사모님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내가 김포 강의할 때야. 근데 김포가 여기 신도시 들어서서 거기 아파트 무진장 많이 들어왔어요. 응? 무진장 많이 들어왔는데 요 사모님은요, 요 김포 사모님은 얼굴이 딱 나 복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취미가 땅 사러 다니는 거야. 얼마나 땅을 빨간 바지 입고 땅을 얼마나 많이 사러 다녔는지. 응? 지금 재벌이야. 지금 재벌이야. 지금 응? 김포 사모님이 땅이 나왔어요. 경매로 나왔는데 땅이 딱 가서 보니까 그렇게 좋더래. 야, 이 땅을 도대체 왜 누가 경락을 안 받나 의심스럽더래. 가서 보니까 요 땅에 있죠. 뭐가 있냐면 컨테이너 박스가 있더래요. 이 컨테이너 박스가 뭐예요? 건물이요. 사방에 벽이 있고 지붕 있잖아요. 건물이요. 그렇죠? 당연히 뭐겠어요? 미등기 뭐가죠. 그렇죠? 땅 주인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담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도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토지에다가만 저당권 설정한 거야. 우리은행 저당권자예요. 응? 그러니까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얘가 저당권 실행했겠죠. 그래서 경매 나온 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은 동일인 소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자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럼 이 병은 얘한테 뭐 해줘야 돼? 지상권 설정해 줘야죠. 건물 소유자 갑이니까 갑한테 뭐가 인정돼? 법정 지상권 인정돼요. 그렇죠? 법정 지상권은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거든요. 그럼 법정 지상권은 이 건물이잖아요. 경고해야 하네요. 경고하죠. 그래서 얼마? 30년이야. 30년짜리 법정 지상권 인정이 되니까 누가 경락을 받아 안 받아? 아무도 안 받은 거야. 안 받으니까 떨어지고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모님은 잘 모르니까 받은 거야. 경락을 받아서 나를 1년 동안 괴롭혔다니까. 이 법정 상권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한다. 법정 상권 성립한다. 그래서 사모님은 대박이 났다. 대박이 났다. 대박이 났다니까 그걸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절차를 모르는 거야. 대박이 났어요. 법정 상권 인정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받은 거 아니야.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갑은요 지금 어디 살아요? 컨테이너 박스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당권 실행됐잖아. 돈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남의 토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남의 땅을 토지를 쓰고 있으니까 뭘 내야 돼? 사용료 지료를 내야 돼.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얘 소유권 제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그러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 그럼 지상권 소멸돼요. 없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료를 낼 형편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일단 어떻게 돼요? 법원에 가서 지료 청구 먼저 해야 돼. 그럼 법원에서 지료 정해 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요. 지료 못 줄 거 아니야. 2년 지나면요. 청구하는 거죠. 그럼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야 돼? 철거돼야죠. 무슨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더. 2년 그 금방 가. 20년도 금방 가는데. 그렇죠? 금방 가니까 그럼 그 사이에 또 땅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파트 들어섰다니까 또 여기. 예?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찾아올게. 찾아오긴 뭘 찾아와. 응? 이게 김포 사모님 사건. 그래서 여기서 이 사모님은 뭘 생각 못해서 컨테이너 박스 이게 뭐다? 건물이요. 미등기 모가 건물도 법정상권 인정돼야 한대요? 돼요. 건물이니까 된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법정상권 인정되니까 경락을 안 받은 거잖아요. 그건 피상적인 것만 본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력이 없는 상태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정상권 인정이 돼버리면 지료를 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소멸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뭘 요구하겠어? 이사비 요구할 거 아니야. 좀 생각해 달라. 갈 데가 없다. 그러면 빨리 보내려면 돈 줘서 보내면 되고 그 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그러면 지료 청구해서 정해주면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법정상권 문제다 이게요. 됐죠? 자,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담보물건 보십시다.